그러면은 메타 광고에는 어떤 캠페인들이 있냐라고 물어보실 텐데요. 되게 다양한 캠페인들이 있어요. 그냥 사람들한테 뿌려주는 용도라고 하죠. 트래픽 캠페인부터 직접 판매를 일으키는 뭐 전환 캠페인, 그리고 뭐 잠재고객 캠페인이라든지 아니면 앱 캠페인 등등 되게 다양한 캠페인을 활용할 수 있어서 오늘은 저희가 다 알려드리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요 4가지 정도는 알려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메타 광고 한다고 하면 이 4가지 캠페인이 주로 대표적인데요. 만약에 자사몰이 없다, 만약에 스마트 스토어만 가지고 있다, 그런 분들은 이제 트래픽 캠페인으로 주로 광고를 많이 돌리고 있어요. 왜냐면은 픽셀이 없이도 광고를 돌릴 수 있는 게 트래픽 캠페인이 거의 유일하다 보니까 트래픽 캠페인을 많이 돌리고 계시고, 만약에 자기는 자사몰이 있고 앱 데이터를 추적을 해야 된다, 픽셀 설치가 된다라고 하면은 전환 캠페인으로 광고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전환 캠페인의 장점은 자기 제품을 구매했던 사람들을, 유사한 사람들을 타겟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내 광고를 노출해서 전환값을 좀 더 높이는 형식으로 광고가 진행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재고객 캠페인은 다들 아시다시피 DB 문의, 뭐 자기의 인적 사항들을 적어서 제출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고객들의 인적 사항이 중요한 업종일 경우 잠재고객 캠페인을 많이 돌리고 있고요. 앱 캠페인은 이제 앱 광고, 뭐 메타 보면 앱 설치하기 이런 앱들이 많이 뜨고 있는데, 이런 앱 광고를 돌리기 위해서 앱 캠페인에서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우선적으로 이커머스 중심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잠재고객이라든지 앱이라든지는 이커머스랑은 조금 다른 업종이다 보니까 다양한 업종으로 저희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그래서 우선 저희가 알려드릴 부분은 캠페인 세팅법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비즈니스 계정 아이디 만드는 방법이나 뭐 픽셀 설치하는 방법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알려주면 저희 오늘 라이브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캠페인 세팅 방법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시다가 픽셀 관련이나 아니면은 비즈니스 계정이 잘 안 된다, 가끔씩 락 걸려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 관련해서는 저희한테 아래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메타 캠페인 만들기를 들어가 보면은 인지도, 트래픽, 그쵸? 참여, 잠재고객, 앱 홍보, 판매 총 이렇게 6가지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트래픽 캠페인부터 생성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추천 설정이랑 수동 트래픽 캠페인 이렇게 2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이 앱 광고를 이 트래픽 캠페인을 처음 돌려본다, 메타 광고 처음 해본다 라고 하시면은 이 추천 설정에 맞춰서 진행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만약에 이제 나는 추천 설정을 해서 뭐 어떤 연령대에서 어떤 지역에서 어떤 기기가 어떤 성별이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나면은 수동 캠페인으로 좀 더 정밀하게 자세하게 세팅을 진행할 수 있으니까 우선 저희는 수동 트래픽 캠페인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추천 설정은 따로 처음에 만들고 별다르게 세팅하는 거는 크게 없어서 수동 트래픽 캠페인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초반에는 추천 설정을 쓰시는 거를 추천드리는데 보통 한 일주일 정도는 그냥 이렇게 돌려서 데이터를 한번 보시고 난 뒤에 이렇게 수동 캠페인으로 잡아나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우선은 저희가 메타도 크게 이렇게 캠페인 단이 있고 세트 단이 있고 그 다음에 광고, 여긴 보통 소재라고 저희는 말을 하거든요.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캠페인은 크게 저희가 이제 캠페인 목표를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캠페인 목표는 저희가 트래픽으로 가져가기로 했고, 다음에 점점 내려보면 저희가 어드밴티지 캠페인 예산이라고 하는데 이제 여러 광고 세트가 있으면 거기서 돈을 나눠서 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저희가 캠페인 단에서 예산을 분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세트 단에서 예산을 분배할 수도 있는데, 보통은 저는 세트 단에서 예산을 조금 설정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캠페인 단에서 해버리면 이게 데이터가 조금 겹치는 경우도 많고 세트별로 성과가 너무 다른데 한쪽에만 치우쳐진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 보통은 세트 단에서 예산을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A/B 테스트는 혹시나 A/B 테스트가 필요한 소재라던가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트래픽 캠페인을 통해서 먼저 테스트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활용해 주시면 좋고요.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는 크게 저희가 여기 해당하는 경우는 잘은 없어요, 메타 광고 내에서. 하지만 뭐 금융이라든지 아니면 주택에 관한 거라든지 아니면 고용, 뭐 사람이나 이런 사이트가 될 수 있겠죠. 그런 거 관련해서는 이런 걸 체크를 하고 넘어가 주셔야 추후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 그렇게 해서 만약에 저희는 트래픽으로 광고를 진행을 할 거고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세트단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세트는 저희가 2가지 정도를 저는 주로 쓰고 있어요. 웹사이트라고 하면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뭐 최근에 워낙 불프 시즌이 많았으니까 무신사라든지 올리브영 같은 외부 플랫폼은 저희가 협력 광고를 진행하지 않는 이상은 외부 픽셀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트래픽 캠페인만 가능합니다. 근데 저희가 일주일 정도 프로모션, 뭐 2, 3일 정도 하는 프로모션인데 굳이 협력 광고를 막 진행해서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보통은 그런 프로모션성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자사몰이 아니다 하면 대부분 트래픽으로 전환을 유도를 하는데요. 다만 저희가 전환을 추적을 할 수는 없고 클릭수까지만 저희 대시보드상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브랜드 내부적으로 조금 파악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첨언 드리자면은 이제 옛날에는 메타 같은 경우에 인스타 팔로우 수 늘리기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삭제되고 트래픽 캠페인으로 거의 통합됐다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팔로워 수를 좀 늘리고 싶다 그런 거를 따로 하고 있는 뭐 광고는 없나요? 라고 하신다면은 인스타그램 또는 페이스북을 추가하셔가지고 자기의 팔로워 수를 좀 늘릴 수 있게 게시물을 홍보하던가 자기 계정을 잘 살릴 수 있는 사진을 올려서 광고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광고주분들이 조금 반반인 것 같아요. 정말 프로모션용으로 트래픽을 쓰시는 분들이 거의 반이고 나머지 반은 게시물을 홍보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브랜드 측에서는 게시물을 되게 정성 들여서 올리잖아요, 예쁘게. 그런 거를 조금 광고를 하면 유입이 되고 구매까지도 실제로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희는 오늘은 뭐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외부 앱을 이용한 걸 조금 알려드리자면 이제 저희가 성과 목표를 전 보통 링크 클릭 수 극대화를 하는데 트래픽 캠페인 자체가 조금 클릭에 최적화되어 있는 캠페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전환 캠페인은 또 전환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클릭 수를 조금 최대화할 수 있도록 CTR을 높일 수 있도록 성과 목표를 지정을 해주고 그다음에 저희는 예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트단에서 예산을 조정해서 할 수 있고 만약에 프로모션이다 라고 하면 저는 시작 날짜랑 종료 날짜까지 설정을 해둬요. 왜냐면 이걸 하나하나 전부 프로모션 일정별로 체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직접 여기 시간에 도달하면 알아서 꺼질 수 있도록 설정을 해두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타겟 같은 경우에는 어드밴티지 타겟을 사용하는 경우도 요즘에 많지만 저는 트래픽 같은 경우에는 최소 연령이나 아니면 혹은 관심사만 걸어두고 돌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 다양한 사람들한테 도달될 수 있는 캠페인이기도 하고 그리고 전환에 비해서 비용이 조금 저렴하다 보니까 최대한 많이 뿌려지는 용으로 저는 타겟을 그렇게 세세하게는 걸지 않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태주 마케터님께서는 여기에 관한 팁이 좀 있으실까요? 네, 우선 여기 타겟 관리랑 어드밴티지 타겟 이 두 개의 차이점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신 그쵸. 분들이 많은데 이 타겟 관리 같은 부분의 최소 연령은 이 연령 이하로는 절대 노출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성인 쪽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던가 아니면 뭐 창업 쪽 그쵸. 제품을 뭐 DB 수집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데 뭐 이런 젊은 사람들이 창업 쪽을 관련해서 크게 관심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쵸. 그럴 때는 25세로 설정을 해서 25세 미만은 노출이 안 되게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웹사이트에 들어왔던 사람들은 따로 노출이 안 되게 설정을 할 수도 그쵸.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타겟을 따로 설정을 해놓으면은 우리 웹사이트에서 구매를 했던 사람이나 장바구니 담았던 사람 뭐 30일, 60일, 90일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구매 주기가 좀 긴 제품들은 구매한 지 60일 된 사람들까지는 노출이 안 되게 그쵸. 설정해 놓는 게 노출수 대비해서 구매 전에 더 잘 일어나겠죠. 가구나 이런 거는 워낙 길다 보니까 오히려 제외 걸어 놓는 게 나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업종들은 이 부분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언어는 이거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저는 한국어를 꼭 넣으면서 진행은 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성과가 많이 달라지냐? 라고 물어본다면 그렇다고 100% 막 좋아진다라고는 말씀은 못 드리는데 그쵸. 그냥 뭔가 좀 저만의 세팅 방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팁이라고 같습니다. 볼 수 있죠. 네. 요즘엔 그리고 어드밴티지 타겟을 되게 많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여기서 보면 연령도 가능하고 성별이라거나 그리고 상세 타겟팅 여기서 저희는 보통 관심사를 추가를 하는데 업종마다 정말 다르기는 한데 저는 이게 프로모션 때 많이 활용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프로모션이나 세일에 관한 키워드를 등록을 해서 소비자들께서 이제 좀 할인할 때 구매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관심사 타겟을 조금 추가를 해놓는 편입니다. 이렇게 해야 조금
광고비 누수를 막을 수도 있고 보다 정확한 타겟한테 도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세 타겟에서는 이제 관심사나 아니면 뭐 온라인 리테일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최대한 구매가 좀 조금이라도 잘 일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 맞춤 타겟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까 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 딱 맞는 사람들에게만 노출을 시킬 수도 있어요. 위에 거는 제외를 시키는 거고 아래 거는 우리에 대한 사람들이 노출을 시킨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웹사이트에 들어왔고 장바구니를 담았던 사람들에게 내 광고를 노출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60일 60일 이런 식으로 설정해도 되고, 아니다 나는 뭐 구매를 했던 사람들에게 또 노출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구매자에게 또 노출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유사한 사람에게 노출하는 방법도 있죠.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고객의 데이터가 있을 건데 그거랑 조금 비슷한 사람들한테 노출시켜줘 라고 하면 유사 타겟까지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매자 60일이라고 친다면은 이 구매자의 1% 가장 가까운 1%까지 노출을 시키겠다. 아니다 나는 뭐 3%까지 하겠다 라고 한다면은 더 크게 3%까지 노출을 잡는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세팅 방법이 있으니까 광고 진행하실 때 그냥 논타겟이나 그렇죠. 메타에서 추천하는 방법으로만 진행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 가지를 테스트해보면서 가장 성과가 잘 나오는 세팅 방법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 다음에는 조금 이제 소재 단위여가지고 여기서는 그냥 제가 광고 만들기, 이게 기존 게시물 사용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스타 페이지에서 직접 저희가 게시물을 따와서 그거를 광고를 하는 거고,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메타 광고에서 불프같이 할인 프로모션 소재를 집행할 때 전환이 아닌 트래픽으로 세팅해도 로아스가 잘 나오는 경험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이게 픽셀이 있는 경우에는 이게 추적이 되는데 보통 불프같이 할인 프로모션 소재라고 하면 이게 전환 자체가 안 잡히는 경우가 많은데 혹시 자사몰로 트래픽을 돌리고 계신 거라면 요걸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사이트 자체가 자사몰인지 아니면 외부몰인지. 이게 외부몰이라면 로아스가 안 찍히는 게 당연한 거라서. 저는 트래픽 광고로 돌렸을 때 성과가 잘 나왔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단순히 메타 광고 때문이 아니라 그냥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로 좀 전환이 많이 일어났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주로 전환이 일어났던 캠페인은 전환 캠페인이라서 그쵸. 좀 전환 캠페인으로 한번 돌려보시고 거기서 매출 볼륨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면 트래픽 캠페인으로도 테스트 해보시는 거는 추천드리지만 전환 캠페인이냐 트래픽 캠페인이냐 했을 때는 전환 캠페인을 추천드립니다. 차라리 트래픽 캠페인으로는 조금 다른 소재를 해가지고 최대한 많이 뿌려지는 용도로 하고 전환 캠페인에 전환용 소재를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타 캠페인 세팅 시 배너 광고 단일로 넣으면 캠페인 점수가 엄청 떨어져서 영상을 같이 넣으라고 하는데 이렇게 맞춰서 점수를 올리는 게 좋은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지 궁금합니다. 그 메타에서 추천하는 점수는 그냥 거의 무조건 ASC에다가 그쵸? 많은 영상이나 많은 이미지를 넣으면은 내가 알아서 노출시켜줄게. 여기서 성과 좋은 거 내가 알아서 해줄게. 그래서 그냥 많은 문구를 넣거나 사진, 동영상, 그리고 얘네가 그쵸. 원하는 뭐 캠페인 예산을 건다던가 가장 많은 타겟 다 풀어놓으면은 캠페인 점수가 가장 높게 나와요. 근데 우리가 따로 원하는 타겟이 있고 우리가 원하는 소재나 뭐 문구가 있을 거잖아요. 거기서 뭐 가능한 많으면 좋긴 하지만 그렇게 하나하나 다 많이 해버리면은 이 캠페인도 여러 가지 세팅을 해볼 수도 없고 어떤 거에서 전환이 났는지도 확인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보통 다 따로따로 소재마다 다 그룹을 따로따로 해가지고 소재별 테스트를 진행하는 편입니다. 네, 똑같은 소재여도 어느 타겟에서 잘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초반에는 ASC로 전체로 다 돌려보고 그 다음에는 점수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그 타겟에 맞춰가지고 돌리시는 걸 더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영상 많이 넣으라고 했으면은 그냥 이 소재를 영상 하나씩 다 넣어 보시는 것도 낫고 아니면은 그 한 가지 소재에 다 넣어 보셔도 돼요. 거기서 근데 그래봤자 어떤 영상에서 또 그 어떤 영상만 노출이 될 거예요. 가장 클릭률이 높거나 전환율이 높은 영상만 노출이 될 거기 때문에 다 따로따로 하든지 한 곳에 다 넣어서 하든지 비슷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점수는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럼 쭉쭉 넘어가 볼까요? 이제 그래서 기존 게시물 사용은 그 인스타그램 페이지로 유도하는 거 아닌 이상 그냥 보통 광고 만들기를 통해서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형식 같은 경우에는 보통 단일 이미지나 영상을 많이 쓰시기는 해요. 트래픽 캠페인은. 저는 이제 이미지를 넣고 이 웹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뭐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무신사라든지 다양한 외부 그냥 넣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밑에 내려가다 보면은 이제 크리에이티브 설정이라고 있어요. 이미지랑 동영상 선택해서 각각 해주시면 되고,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불프라고 하면 엄청 크게 블랙 프라이데이 이런 거를 보통은 사용을 하고 있죠. 아니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인플루언서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브랜드 측에서 조금 뿌리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은 그런 걸 넣어서 세팅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트래픽 캠페인에 너무 많은 시간을 조금 쓴 것 같아가지고 바로 전환 캠페인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네, 조금 빨리빨리씩 진행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요거는 다음은 판매 캠페인. 이게 바로 저희가 말하는 전환 캠페인인데요. 요거는 한번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보통 이커머스라고 하면 전환, 그러니까 구매를 유도하는 캠페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보통 경매, 그 다음에 뭐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고, 보통 이 어드밴티지 카탈로그 광고는 어떤 걸까요? 이제 메타픽셀을 저희 자사몰에 설정을 하게 되면은 이 메타픽셀이 얘네가 어떤 제품이 있는지 어떤 가격인지 등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드밴티지 카탈로그 광고를 진행을 하면은 우리 웹사이트 자사몰에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 그냥 알아서 노출이 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별도의 소재는 따로 필요가 없고 그냥 저희 제품 사진이 웹사이트에 올라가 있는 제품 사진이 그대로 노출이 된다 라고 그대로 있는 데이터를 끌고 오는 거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어드밴티지 카탈로그 광고도 은근 성과가 꽤 잘 나올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소재 만드는 게 좀 까다롭고 소재가 많이 없다라고 하신다면은 어드밴티지 카탈로그 광고도 한번 진행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품 사진이 예쁘게 잘 찍힌 곳은 소재를 만들지 않더라도 이거 카탈로그 광고를 통해서도 전환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밑에는 이제 캠페인 예산, 광고 세트 예산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고 세트 예산에 조금 맞춰주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똑같이 A/B 테스트도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이제 타겟도 직접 지정이 가능하고, 그다음 광고 세트 단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전환 위치는 저희가 웹사이트, 당연히 자사몰이나 혹은 픽셀 설치가 가능한 외부몰이 되겠죠. 그리고 목표는 아까랑은 다르게 전환수 극대화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쭉쭉 한번 내려볼게요. 똑같이 여기서도 저희가 타겟을 설정 가능한데 이건 트래픽이랑 크게 다를 게 없어서 똑같이 설명 안 하고 이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그룹 세트에서 한 가지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뭐 어디 노출 어디 플랫폼에다가 어느 노출 지면에다 노출하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이 있어요. 뭐 나는 페이스북이랑 뭐 다른 데에서 노출 뭐 전환값이 별로야. 이 데이터를 다 확인할 수 있으니까 페이스북에서 좀 성과가 안 나라고 하신다면은 페이스북은 끄고 인스타그램만 그쵸. 진행해 보셔도 돼요. 혹은 나이대가 좀 높다면은 페이스북을 저는 키는 걸 좀 추천드리긴 합니다. 저희 아파트 분양 광고 관련해서 트래픽이 답인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이거는 저희가 잠재 고객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트래픽은 조금 저렴하게 다양하게 보여지는 용도로 쓰고 잠재 고객을 이용해서 조금 이제 DB를 수집하는, 저희가 리드폼도 베타내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를 섞어서 진행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트래픽 캠페인도 같이 돌리고 잠재고 캠페인도 같이 돌리는데 잠재고 캠페인은 이 전환 캠페인 다음에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만약에 노출 지면도 따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저희는 뭐 스토리 같은 데에다가 노출하기가 싫다라고 하면 인스타그램 스토리 꺼도 되고 릴스만 노출하고 싶다라고 하면 인스타그램 릴스만 켜도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밑에는 똑같이 광고 만들기를 통해서 수동 업로드를 진행을 하고요. 보통은 저는 이미지는 단일 이미지를 놔두고 밑에 이제 카탈로그, 저희 컬렉션형이나 슬라이드형처럼 밑에 뒤에는 이제 제품 사진이 자동으로 추천되게끔 저희가 제품 세트도 직접 광고에서 설정을 할 수 있어서 요거 관련해서는 내용이 좀 길어질 것 같으니 아래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전 제품 중에서 난 이것만 조금 노출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건 어떻게 세팅하는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어드밴티지 카탈로그 광고가 여기에도 있는데 그 아까 캠페인이 있던 거랑 동일한 거니까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셔도 돼요. 캠페인을 선택 안 했으면은 여기에서도 뜨는 거예요. 그냥 둘 다 동일하게 뜬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냥 단일 이미지 동영상 슬라이드 이렇게 넘기면서 광고 진행이 가능한 거고요. 컬렉션은 스토리 같은 데에다가 이렇게 네모나게 돼 있고 아래에 좀 미니미하게 되어 있는 광고 형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형식대로 광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여러 광고주의 광고는 자기 제품들, 자기 브랜드 말고 다른 브랜드들도 노출이 되어 있는 지면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이 메타 광고의 장점은
우리 광고만 뜨는 게 장점이에요. 다른 데는 광고가 안 뜨고 우리 지면만 볼 수 있다는 게. 근데 여러 광고주의 광고를 해버리면 다른 브랜드도 떠버리니까 저희들은 웬만해서 이런 거는 오프 진행하고 광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한테 광고 대행을 맡기시면은 저희가 직접 광고 세팅하면서 성과나 이런 것들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밑에는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어서 아까 문의 주신 것처럼 저희가 잠재 고객 먼저 한번 설명을 해드려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잠재 고객 같은 경우에는 방금까지는 저희가 이커머스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렸는데, 잠재 고객 같은 경우에는 DB 업종에 조금 최적화되어 있는 캠페인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웹사이트에서 자기한테 뭐 고객들한테 인적 사항을 받아야 된다는 상황에서 많이 쓰는 게 이 DB 잠재 고객 캠페인인데요. 뭐 이것도 다른 것들이랑 비슷하게 웹사이트에서 뭐 전환 위치로 잡으시면 되고, 전환수 극대화가 목표이기 때문에 전환수 극대화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데이터 세트가 따로 필요하신 분들은 이 픽셀을 따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컴퓨터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되어 있으신 분들이라면 픽셀에 설정해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아래는 다 동일하게 되어 있고,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아파트 분양 관련해서 잠재 고객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타겟을 분양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20대는 조금 어렵죠. 그 이상으로 나이대 걸어서 타겟팅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하실 때는 보통 이 인스턴트 양식을 그렇죠. 주로 진행을 하시고, 여기서 만약에 자기는 전화만 받는 걸 원한다라고 하면 전화 걸기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웹사이트 URL이 따로 있는데, 보통 DB 같은 거 받으실 때 웹사이트가 없으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웹사이트 자사물이 꼭 있어야 되냐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전환 추적이나 이런 거 필요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카카오톡 URL 등록하시는 분도 있고, 오픈 채팅으로 그렇죠. 그런 식으로도 약간 좀 우회해서 광고 진행도 가능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구글 폼으로도 돌리시는 분들도 꽤 많이 봤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은 어떤 식으로 양식을 만들지 여기가 예시가 나오는데, 이제 뭐 이메일이나 이름, 넘버 같은 거를 따로 정할 수도 있고, 질문 같은 걸 저희가 추가할 수도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분양 광고라고 하셨다면은 이제 뭐 집이 있는지나 어떤 곳에서 살고 싶은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들을 넣으면 되니까 꼭 이 부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메타 광고의 잠재 고객 캠페인이 좀 아쉬운 점은 다른 뭐 구글 광고나 네이버 광고보다는 훨씬 DB가 단가가 저렴하거든요. 그렇죠. 현저하게 저렴하지만 좀 허수가 많은 편이에요. 저렴한 대신에 허수 DB. 뭐 다른 데에서는 뭐 5만 원에 한 건 들어온다고 하면은 여기서 뭐 5천 원에 한 건 들어올 때도 있고 더 저렴하게 들어올 때도 있는데, 좀 부정확한 데이터들이 많아요. 여기에 그 사람한테 전화를 했는데 이름은 맞는데 난 그런 거 등록한 적이 없다 그쵸. 라고 한 적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 부분은 좀 많이 들어오지만 정보는 좀 아쉽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서브로 많이 가져가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DB 단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구글만 쓰기에는 조금 그런 것 같다 하면은 메타에서 많이 활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앱 캠페인 살짝 설명드릴게요. 네. 요즘에 또 앱 광고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또 앱 전문 마케터시잖아요. 앱 광고 같은 경우에도 뭐 다른 것들이랑 다 유사해요. 다만 이제 앱 광고는 다른 캠페인이랑 다르게 여기 이제 본인 앱을 넣으면 되는 거고, 그렇죠. 앱 캠페인은 iOS랑 iOS랑 나뉘기 때문에 한 가지 앱 광고를 진행하려면은 캠페인 2개를 써야 돼요. iOS랑 iOS랑 두 개 나눠서 진행을 해야 되는 네네. 거죠? 그래서 일반 뭐 전환 캠페인은 뭐 하루에 5만 원씩 쓴다라고 한다면은 앱 캠페인은 5만 원, 5만 원에서 10만 원 이렇게 2배로 나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 만약 여기에 이제 iOS 광고 진행하실 거면은 여기에 본인 앱 등록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앱 스토어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기 앱이 어떤 앱으로 들어가 있는지 또 앱 설치 수 극대화가 되어 있으니까, 이게 잠시만요. 본인 말고 타사 앱을 못 넣네요. 그래서 앱 설치 수 극대화 CPI로 하시면 되고, 만약에 설치 수 극대화가 아니라 인앱 액션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만약에 앱 안에서 어떤 활동을 이끌어 나가야 될 때, 가입이라든지 이런 거 네, 말씀하시죠?
앱 안에서 구매나 가입 같은 거를 이끌어 나가셔야 될 때는 설치수 극대화 말고 앱 이내비게이션 활동 쪽으로 가시면 돼요. 결과당 비용 목표가 있는데 지금 앱이 등록이 돼 있어 설정은 안 되지만 보통 CPI 단가에 따라서 설정을 하시는데 뭐 2,000원 아니면 뭐 1,000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시고, 다만 처음에는 이걸 따로 등록을 안 하시고 나중에 CPI 단가가 나오면은 거기에 맞춰서 등록을 하시는 게 좋아요. 처음부터 뭐 500원, 1,000원 이렇게 해버리면 아예 노출이 안 되고 비용 손이 안 되니까 그쵸.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구글보다는 조금 저렴한 편인가요? 앱 광고 자체도? 메타보다는 구글 CPI가 좀 더 저렴하게 나옵니다. 메타에서 아무리 저렴해도 1,000원 이하 나오기 힘든데 구글은 1,000원 이하로 나오기 좀 쉬워가지고 그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카탈로그도 사용이 가능한 캠페인이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러면 그룹 단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소재 단으로 넘어가도 앱 광고도 소재 단으로 다 똑같아요. 다만 이제 뭐 하나 추가가 돼 있는 거는 딥링크. 자기 앱의 어느 부분에 바로 들어가게 하고 싶잖아요. 예를 들어 뭐 프로모션이 있는 페이지로 넘어가게 할 수도 있고 바로 뭐 DB 수집하는 페이지로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이 딥링크를 사용해서 그 부분을 설정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랜딩 페이지랑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앱의 랜딩 페이지 느낌? 그거 제외하고는 네, 다 끝났고요. 이 앱 캠페인도 다른 캠페인이랑 동일하게 메타 픽셀을 그냥 앱에다가 앱에다가 넣으면 돼요. 그래서 뭐 다른 것들은 웹사이트에다가 넣잖아요. 그렇죠. 앱은 앱 개발자한테 넘겨줘서 앱 안에다가 직접 설치하면은 픽셀 설치가 완료됩니다. 앱단에서 이제 그거를 헤드랑 바디 이런 데다 추가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요거랑 관련해서는 저희한테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아까 아래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은 저희가 메타 광고에 관련해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너무 큰 틀에서 설명을 드린 거다 보니까 되게 좀 뭐랄까 너무 디테일한 내용은 다 빠져있는 느낌이기도 하고, 그리고 업종별로도 정말 천차만별로 세팅을 할 수가 있어서 이거는 업종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문의 주시면은 저희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따로 네이버나 다른 광고들은 대행 수수료를 받고 있지 않지만 메타 광고는 따로 대행 수수료가 안 나와서 대행 수수료를 받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아래에 있는 번호랑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은 앞으로 브랜드의 방향성이나 광고를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메타가 과연 적절한 매체일지, 예산은 어떻게 해야 될지 같은 것도 다 전달 드리니까 확인해 주시고 연락 주시면은 확인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AMPM 글로벌 광고 퍼포먼스 1본부 1팀의 장소라 마케터 문태주 마케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